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9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어제 수요일에 있었던 검찰 인사 언론 일이 일제히 권력이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옥죄기 위해서 인사 대학살을 했다. 수요일의 대학살이다. 워터게이트 사건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되면은 전문가들이 글을 씁니다. 이때 글솜씨를 자랑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오늘 도하신문을 쭉 읽어봤는데 제일 정리를 잘한 분이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입니다. 2017년까지 회장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문화일보 오피니언란에 쓴 문 정권의 검찰 죽이기 사중족쇄, 요걸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정리가 잘 된 글입니다. 어떤 논설이나 기자보다도 더 잘 됐다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 정권의 불의에 맞서는 단 하나의 기관이 검찰이다.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와 불법을 처단하는 헌법상 수사기관이다. 정권 입장에서는 굴복시키지 못한 권력이다. 정의가 표상인 정권의 불의를 들춰내는 검찰을 내버려 둘 수 없다. 굴복시켜야 한다. 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원한과 감정이 점점 수면 위로 보인다. 이 잘 쓰는 글은 이렇게 쓰는 글입니다. 즉 문장이 짧습니다. 그리고 주어를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죽이기.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웠다. 그러나 조 씨가 후보자로 지명되자 그와 가족에 관한 온갖 비리와 불법이 쏟아졌다. 좌파의 거짓과 위선이 드러났다. 그가 법무부 장관이 돼 발표하는 검찰개혁 정책은 자신과 가족의 방어 전략 같았다. 2019년 10월 광화문 집회로 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하자 조 씨는 만신창이가 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두 번째 죽이기. 두 번째 죽이기 것은 검찰을 두 번째 죽이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권은 이때 깨달았다. 검찰을 확실히 죽이려면 그동안 미뤄왔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검찰의 권력 수사를 즉시 통보받고 언제든 이첩받는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이다. 무슨 말이냐면 공수처는 이 경찰이나 검찰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때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자기들이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완전히 헌법에도 없는 불법기관이 경찰, 검찰의 상급기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고받는 기관이 상급기관 아니겠어요? 그 뜻입니다. 헌법에 근거가 없는 공수처를 헌법의 수사기관인, 헌법상의 수사기관인 검찰을 조사하는 상위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다. 법률로 국회 위에 상원을 설치하면 위헌 아닌가? 요게 절묘한 표현이네요. 이 글의 절묘한 표현이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법률로, 헌법이 아닙니다. 국회 위에 상원을 설치하면 위헌인가 아닌가이죠. 만약 누가 헌법에도 없는 기구인 국회를 하나 더 만들면은 그 국회를 더 만든 사람은 쿠데타입니다. 요게 쿠데타입니다. 바로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거죠. 국헌문란의 문란, 국헌문란을 위한 폭동이면 이게 내란죄를 구성합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니까 머리에 싹 들어오네요. 상원을, 하원이 있는데 법에도 없는 상원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겁니다. 법률로. 헌법으로 정해야 되는데 헌법 개정을 하지도 않고 법률로 상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것은, 이것은 위헌이라고 하면은 너무 약해요. 요 점에서는 하창우 회장께서 쿠데타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건 쿠데타다.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 이번에는 여당이 그 임무를 맡았다. 여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군소정당의 연동형 비례대표로 의석을 확보해 주겠다며 유인했다. 이 법 표결 직전 군소정당의 게리 맨더링
협의문까지 만들어 야합했다. 여당은 제1야당을 빼고 강행 처리하여 힘이 곧 정의임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이 법에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봉쇄하는 술수가 들어있다. 이제 검찰은 청와대에 매달린 공수처의 세장에 갇힌 새가 됐다.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날, 검찰은 암흑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것도 절묘한 표현입니다. 청와대에 매달려 있는 공수처라는 세장에 검찰이 갇혀버렸다는 겁니다. 즉 검찰이 살아있는 정권을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공수처라는 세장에 그 무서운 검찰을 집어넣어버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객기. 그러나 정권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한다. 검찰이 공수처가 설치되는 오는 7월 전에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수사를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 곧 청와대 인사에 대한 사법조치가 불가피하게 보인다. 4월 총선에도 불리하다. 여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을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서둘러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을 8차례 언급했다. 이미 검찰은 공수처 설치로 하급 수사기관으로 전락했다. 더 이상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건가? 청와대가 관련된 정치공작 사건을 뭉개라는 건가? 공수처가 설치될 때까지 수사하지 말라는 건가? 추 장관이 임명된 날 검찰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의 비서실 부실장을 전격 소환해 조사했다. 추 장관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단독 공천 결정 과정에서 특혜성 지원을 하는 데 개입하고 송 시장을 청와대 인사와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장관은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처지다. 그런데도 정권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을 해체하는 수준의 인사를 8일 밤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관행을 깼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하는 법적 절차도 무시했다. 하지만 추 장관 자신도 관련된 정치공작 사건 수사 중에 수사 지휘부를 보복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은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크다. 안태근 사건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정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인사는 직권남용이라는 게 법원 판결이다. 네 번째 주객기. 마지막 방법은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여당은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 법이 통과되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낼 수 있는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그만큼 권한을 잃는다. 국가 형사 시스템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 벌어진다. 경찰 수사권을 일부라도 독립시키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국민이 경찰 수사를 검찰보다 신뢰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검찰 본연의 임무다. 이를 막는 것은 권력의 부패와 부정을 감춰 독재를 키우는 일이다. 검찰 죽이기는 법치주의라는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다. 즉 요약하면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의 칼을 무디게 하거나 아예 접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련의 4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검찰 죽이기의 사중족쇄를 채웠다 이겁니다. 사중족쇄를 채웠다. 근데 이게 특히 공수처법은 근본적으로 위헌이다. 헌법에 근거가 없다. 헌법에 근거가 없는 근데 헌법에 근거가 없는 무슨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든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헌법에 근거가 없는 수사기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수사기관이 현역 군 장성도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고 등등 국가 엘리트들을 감시하고 수사하는 막강한 탄압기관으로 돌변하고 사찰기관으로 돌변하고 정치정보기관으로 돌변할 수 있는 그런 수사기구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명백한 쿠데타입니다. 쿠데타의 정의는 폭력으로 또는 불법적인 공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헌정질서 중에서 삼권 분립만큼 중요한 것이 수사의 독립성입니다. 수사, 즉 검찰 수사의 독립성입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완벽하게 훼손하는 공수처를 만들었다. 만드는 방법도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날치기해서 만들었다. 그럼 이거는 국헌문란을 폭동으로 한 것 아니냐. 국헌문란을 위한 폭동이 내란입니다. 그런데 폭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몽둥이 들고 총 들고 하는 것만 폭동이냐. 아니면은 물리력으로 공권력을 악용해가지고 물리력으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도 폭동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이것은 완벽한 국헌문란을 위한 폭동, 즉 내란죄가 적용이 됩니다. 내란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쉽게 하자는 거죠. 하창우 변호사의 이 상당히 긴 10분짜리 이 원고를 정치인들은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줄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근데 지금 대충 헌법 위반이다. 검찰을 죽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건 너무 길어요.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든지 한마디 말로 한다면은 이것은 문재인의 쿠데타다. 무엇을 위한 쿠데타냐? 집권 연장을 위한 쿠데타다. 그리고 정권 부패를 수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쿠데타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설명은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해야 되고 거기에 기본적인 자료를 정리한 분이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오늘자 문화일보 오피니언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